안녕하세요. 기업과 관련된 이슈를 토파보는 비즈니슈입니다. 최근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멈춰달라는 소속사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NJG라는 새로운 활동명을 만들고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이번 판결 이후 활동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뉴진스와 어도어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비즈니스쇼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뉴진스 사태를 정리해보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최근 어도어의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새로운 활동명으로 NJG를 내세우며 독자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요. 올해 1월에는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인 광고 계약 등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후엔 뉴진스의 음악 활동도 금지해달라고 했죠. 한마디로 어도어와 전속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 활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전속 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 건데요. 수익금 미정산이나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중요한 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도어는 하이브로부터 210억 원을 투자받고 뉴진스 데뷔와 앨범 제작 등에 투자한 점, 정산 의무에 따라 멤버들에게 각각 50억 원을 정산한 점 등을 근거로 주요 계약 해지 사유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과거의 법원이 아티스트 편을 들어줬던 사례도 볼까요? 수익금 분배에서 아티스트가 다소 불리한 구조였을 때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동방신기 3인과 SM 엔터테인먼트 간의 분쟁입니다. 2009년 동방신기 멤버 3명이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13년의 장기 계약과 수익 배분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일부 조항이 아티스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아티스트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후로 연예계 표준 계약서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최근에는 이달의 소녀 멤버 추와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와의 분쟁도 있었습니다. 이달소 멤버 추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법원은 수익 분배 구조가 불공정하여 추가 정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티스트가 승소한 경우를 대부분 보면요. 아티스트가 먼저 소속사에게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뉴진스처럼 일단 아티스트가 독자 활동을 선언한 다음 소속사가 아티스트의 활동을 제약해달라고 한 사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심지어 PPT도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을 당했지만요. 형식상의 요건은 갖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막대한 정상금을 지급해줬다고 해서 회사의 부당행위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닌데요. 뉴진스 멤버들은 주요 계약 위반 사안으로 미니지 전 어도어 대표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우려,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아일린이 뉴진스를 따라했다는 주장, 멤버 한이가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은 것,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과 영상 등이 유출된 것, 또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뉴진스의 성과가 평가절하된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멤버들이 주장한 11가지 계약 위반 사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이 양측의 신뢰관계를 파탄낼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죠. 사실 이러한 쟁점들은 정상금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뉴진스는 다시 한번 가처분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거죠. 어도어는 연예 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뉴진스는 그렇지 않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이의 신청 신문은 짧은 10분 정도로 진행됐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뉴진스는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까요? 만약 뉴진스가 계약을 어길 시 위약금은 최대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나긴 싸움이 예상되는데요. 소속사인 어도어는 계속해서 뉴진스의 복귀를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업계에 따르면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 계약 기간은 2029년 7월까지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남은 기간이 4년 정도 되는 건데요. 어도어의 실적은 모두 뉴진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도어는 2021년 11월 설립됐는데요. 2022년 7월 뉴진스의 데뷔 이후 매출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어도어의 매출은 2022년 186억 원에서 2023년 1,103억 원으로 증가했는데요. 2022년에 40억 원의 적자를 냈던 것에서 1년 만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4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분쟁으로 뉴진스의 활동이 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어도어의 매출은 1,112억 원으로 2023년보다 증가했는데요. 뉴진스의 활동 공백이 길어질 시 매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매출은 하이브 레이블 중에서도 4위에 해당합니다.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3,508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세븐틴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3,404억 원으로 바짝 2위를 뒤쫓고 있습니다. 엔하이픈과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이 1,515억 원으로 3위, 어도어가 1,112억 원으로 4위, 르세라핌 소속사 소스뮤직이 665억 원, 보이넥스트도어와 지코의 소속사 코즈엔터가 37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하이브 입장에서도 뉴진스가 돌아온다면 이득인 것입니다. 아직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 혜인의 아버지가 유일하게 어도어와 계약 유지 의견을 냈다가 친권이 박탈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랜 침묵을 지키던 민희진 씨는 최근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를 두고 입증 책임은 하이브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에 따라 1,000억 원가량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 계약에 대한 입장은 아니었죠. 뉴진스의 엄마로 불리던 민희진 씨가 책임을 져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지금, 뉴진스는 어쩌면 홀로서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이 법적인 책임에 대해 다소 무지하다는 비판과 지적도 있겠지만요. 아직 미성년자도 있는 데다가 또 뉴진스가 2022년 7월에 데뷔한 것을 감안하면 이제 막 사회생활 3년 차에 접어든 사회 초년생이기도 한 건데요. 결국에는 양측이 서로 오해를 잘 풀고 사건이 잘 수습되길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뉴진스의 무대를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뉴진스와 어도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슈 이조은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